반갑습니다. 학부모 총회 사회를 맡은 진로진학 상담부장 김서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학년도 하늘고등학교 학부모 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본교는 국민의회에서 외국가를 4절까지 제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므로 외국가를 생략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정면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배선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학교장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늘고등학교 교장 구배성입니다. 오늘 2021학년도 하늘고등학교 학부모 총회를 맞아서 많은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만나 얼굴을 마주보면서 서로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공감하는 소통의 장을 공유해야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2021학년도 학부모 총회를 하게 된 점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학부모회 임원 구성 후에는 평소에 담임선생님들과 교실에서 상담도 하시고 학급 학부모님들의 얼굴도 뵐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한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학부모 총회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담임 선생님들과 상담할 내용이나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항상 통화하시고 본교 모든 교직원들에게도 필요한 민원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개방되어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난 2020학년도에는 사실 입학식도 비대면으로 4월 16일 날 실시하면서 신학기를 시작으로 2학기까지 원격 수업을 필요로 하는 2개 학년 등교로 학사 운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희생도 많았고 저희 선생님들도 학생들 지도에 아쉬운 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2개 학년 등교로 학사 업무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2021학년도 초에는 거리두기 단계 완화 조치와 더불어 전교생 300명에서 400명 사이의 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전교생 등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받고 전교생 정상 등교를 결정 현재 전교생 등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교생 등교가 특이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세가 발생하지 않고 학년 말까지 계속되기를 학생, 학부모님들은 물론이고 하늘고등학교 모든 교직원의 바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교생 등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기본 수칙을 준수하는 노력과
실천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겁니다. 가정에서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고, 학교에서도 코로나 감염병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학부모님들의 학부모 임원 구성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 2021학년도 학부모의 활동에 활기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고, 2021학년도 본교 부서별 학사 업무 안내와 청년 연수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석윤 부기장 선생님으로부터 본교의 각 담임 선생님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늘고등학교 부교장 윤정윤입니다. 2021학년도 담임교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0학년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네, 10학년 1반 최현숙 선생님이십니다. 10학년 2반 김현희 선생님이십니다. 10학년 3반 강다일 선생님이십니다. 10학년 4반 최성민 선생님이십니다. 10학년 5반 최시원 선생님이십니다. 차례 네. 다음은 11학년 담임 선생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반 담임 선생님 황희정 선생님이십니다. 담당 교과는 국어이십니다. 11학년 2반 정희정 선생님이십니다. 담당 교과는 영어입니다. 11학년 3반 박준석 선생님이십니다. 담당 교과는 한국사입니다. 11학년 4반 김은정 선생님이십니다. 담당 교과는 국어입니다. 11학년 5반 전은경 선생님이십니다. 담당 교과 국어입니다. 차렷 경례. 다음은 12학년 담임 선생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12학년 1반 담임 선생님 이동희 선생님이십니다. 담당 교과는 사회입니다. 12학년 2반 윤향선 선생님이십니다. 담당 교과는 국어입니다. 12학년 3반 정태규 선생님이십니다. 담당 교과는 영어입니다. 12학년 4반 임채영 선생님이십니다. 담당 교과 국어입니다. 12학년 5반 최재용 선생님이십니다. 담당 교과 수학입니다. 선생님들 차렷 경례. 네, 이상으로 하동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정윤 부기장 선생님으로부터 청년 연수가 있겠습니다.
네, 학부모님 반갑습니다. 청렴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제정 배경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을 다들 이제 잘 알고 계실 건데요. 담임 교사나 교사처럼 학생에 대한 성적과 수행평가를 담당하는 위치에 있는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 사이에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 어떠한 금품도 금지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불법 찬조금 역시 학교 발전 기금 조성 운영을 목적으로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위반하여서 모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법 찬조금 유형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나 임원에서 학교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법적인 절차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정당한 매뉴얼대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간접적인 방법의 모금은 다 불법입니다. 청탁금지법을 이제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사례 위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스승의 날에 담임선생님께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카드는 청탁금지법상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개별적이거나 비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이나 꽃 선물은 위반사항입니다. 또한 스승의 날에 학교 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담임선생님께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네, 안 됩니다. 담임선생님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5만 원이라는 가액 범위는 있지만 절대로 선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교장이나 교감선생님께 5만 원 상당의 선물은 되나요? 역시 안 됩니다. 또한 담임선생님 면담 시에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이건 역시 절대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자녀의 수학 선생님이 결혼을 하는데 학생들이 축가를 부르는 것은 허용되나요? 네, 이것은 가능합니다. 일단 이게 그 청탁금지법 금품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 우리 사회상규상 이것은 허용이 됩니다. 졸업식 당일에 담임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또 첫째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동생이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선물을 드려도 되는지요? 네, 질문은 이 답변은 가능합니다. 졸업식 날 이후에는 그 직무 관련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첫째 아이가 졸업할 때 담임 선생님이 만약에 동생의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이 된다면 또 이것도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청탁금지법 절차는 만약에 학부모님이 비타 500 같은 음료수를 하나 사들고 오셔도 선생님은 이것을 학부모에게 반환하고 교감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은 과태료를 처분받게 됩니다. 학교에 오실 때는 마음만 오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공교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의 명예와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학부모님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탁금지법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교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교무기획부장 정재웅입니다. 우리 교무기획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사 일정과 시간표 그리고 경시대회 출결 규정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월고등학교는 1학년을 10학년, 2학년을 11학년, 3학년을 12학년, 교감선생님을 부교장선생님으로 부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는
먼저 21학년도 학사 일정입니다. 1학기 우리 학교는 3월 1일에 입학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늘 정신과 권학 이념에 따라 3월 1일에 입학식을 실시하는데 공휴일이지만 수업 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대신에 학기 중에 하루 재량 휴업을 실시하고 있어서 그 수업 전체적으로 일정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일정과 영어 듣기 평가, 기말고사 중요한 일정은 학부모 회의 자료에 일자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좀 더 상세하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학기 일정입니다. 2학기에도 10월 3일 개교 기념일을 저희가 공휴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이므로 저희가 겨울방학을 하루 더 추가해서 다른 학교보다 하루 더 늘려서 학사 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 일수 전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2학기 영어 듣기 평가 일정과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주요 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간표 운영입니다. 원래 50분 수업, 10분 휴식인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45분 수업, 15분 쉬는 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 화장실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감기에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45분 수업, 15분 쉬는 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조례가 끝나는 시간인 8시 20분에 저희가 기준으로 지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조례 끝난 후 8시 20분 기준으로 지각을 처리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에 전에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도록 꼭 가정에서도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과가 16시 30분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내 경시대 일정입니다. 교내 경시대의 상세한 내용과 모든 일정은 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코로나19로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출결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장 허가 현장 체험학습은 연간 1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족여행, 친인척 방문, 견학 등 기타 체험활동에 활용하시면 되고 항상 시작 하루 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은 후에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원 수강, 해외 어학연수, 유학 등에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지 않고 무단결석으로 처리됨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필고사 기간과 성적이익 신청 기간, 영어 듣기 평가 기간에는 체험학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피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학습을 실시한 뒤에 10일 이내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내용은 경조사 관련 인정결성 일수입니다. 해당되는 경조사의 그 일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결석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 결석인데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여기서 5일이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5일입니다. 이때 5일 이내 관련 서류를 미제출할 시에는 미인정결로 처리됨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국 봉투는 증빙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석계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관련해서 등교 중지 대상 학생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확진을 받거나 격리를 통지를 받으면은 그 격리 통지서 등 반드시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시면 인정결석으로 처리되겠습니다. 문제는 의심사항이 발생할 때입니다. 코로나 의심사항이 발생할 때 기본 원칙은 우선 콜센터로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콜센터로 전화하신 후에 담임선생님께 연락을 해주시고 선별진료소로 방문을 해서 방문 확인증을 제출하시면 그 학생은 인정결석으로 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그냥 일반 병원을 방문해도 된다라는 안내를 받을 경우에는
코로나 의심 증상과 관련된 의사의 소견 등 진료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인정결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무계획부에 관련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여러분님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과정부장 정태희입니다. 저희 부서는 교육과정 및 학생 성적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준비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내용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올해 어떠한 과목을 배우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게는 학교 지정 교과목과 학생 자율 교과목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학교 지정 교과목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상 꼭 이수해야 되는 교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학년일수록 학교 지정 교과목들을 이수하게 되며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교 자율 교과목들로 편성이 됩니다. 학생 자율 교과목들은 사전에 학생들의 수요 조사를 받아 신청 과목이 많은 교과목들로 구성이 됩니다. 저희 학교는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학생 자율 교과목들을 다양하게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대를 비롯해 국내 모든 대학에 진학이 가능한 필요한 교과목을 교과목 및 시수를 최대한 신경을 쓰고 교육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표에 적힌 숫자가 일주일에 그 과목을 배우는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학년은 국어를 1학기, 2학기에 각각 4시간씩 배우게 됩니다. 11학년, 12학년도 마찬가지로 표에 제시된 과목과 시수를 이수하게 됩니다. 자세한 시수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학생 자율 교과목이 고학년이 되면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색칠이 된 교과목을 저희 학교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숫자가 적힌 교과목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을 하여 선택된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나는 물리를 듣고 싶은데 수요가 없어 못 듣는 학생은 학교 간 연계된 플러스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교과목을 신청하여 타 학교에서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구체적인 학년별 평가 계획입니다. 이 학년별 평가 계획서는 오늘 학생들 편으로 프린터된 가정통신문이 나가며 학교 홈페이지에도 탑재가 되고 그 링크를 학부모님 폰으로 오늘 오전에 이미 전송을 하였습니다.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10학년 평가 계획을 보시면 등급이 나오는 과목의 경우는 지필고사를 한 학기에 2회 실시를 하게 되며 거의 모든 교과목이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수행평가 40%로 성적 점수가 구성이 됩니다. 등급이 나오지 않는 교과목들은 성취도 평점만 취득하게 되는데 아주 소수의 대학에서는 이 성취도 또한 입시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자녀가 목표로 하는 대학이 등급만을 반영하는지 성취도 또한 반영이 되는지 잘 알아보시고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11학년도 10학년과 마찬가지입니다.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교과목은 등급이 나오는 교과목입니다. 역시 30, 30, 40의 비율로 성적이 구성됩니다. 오늘 가정통신문과 링크 문자를 드렸으니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학년은 경제수학, 심학수학 1, 화학 2, 생명과학 2 과목은 등급이 산출되지 않으면서 성취도만으로 성적 산출이 됩니다. 허나 중간 기말고사를 치르는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평가에 대한 주요 사항을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필고사에서 서논술형 비율을 30% 이상 의무 반영한다는 입니다. 단순한 단답형 문항이 아니라 서술 논술형 평가를 지필고사의 30% 비율로 실시합니다. 두 번째는 과정중심 수행평가의 강화입니다.
가정중심 수행평가란 획일적 과제물 제출이나 지식 위주 평가를 지향하고 수업 과정 중의 학생의 역할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학기에 학생들이 배우게 될 과목이 어떻게 성적이 산출되는지에 대한 세부 항목 및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수행평가가 대부분 40% 이상 성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중간 기말 시험만 신경을 쓰면 절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수행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학생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중간중간 꼭 챙겨봐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밑에는 과목별 등급 산출의 예입니다. 이 부분이 학생들이 향후 대학에 진학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등급이 곧 과목별 내신 성적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원점수나 표준점수 등 계산하기 힘든 부분보다 간단하게 등급만 보시면은 그 학생의 어떤 성취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등급이 나오지 않는 과목들, 앞서 제가 언급해 드렸던 교과목들이 이렇게 성취율로 A, B, C로 기재가 됩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등급만으로 대입 내신 성적이 산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매우 어떤 서울권의 이런 상위권 대학들은 성취율도 계산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앞서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자녀가 가고자 하는 학교에서 성적 산출이 등급만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성취도까지 모두 보는지 미리 알아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 10학년, 11학년, 12학년의 전체 인원별 내신 분포도를 보겠습니다. 예로 10학년의 경우 전교생이 94명이기 때문에 1등급은 4명, 2등급은 10명까지, 즉 1등급이 4명이고 2등급은 6명이라는 뜻입니다. 3등급은 21명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최소 내신 등급을 몇 등급을 꼭 받아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내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10학년부터 내신 관리를 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은 나중에 12학년이 되어서 대학에 엄청나게 들어가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나중에 10학년 때부터 공부를 할 것이라는 후회하는 선배들이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학부모님들 혹시 질문사항이나 요청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학교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진로진학상담부 부장 김서원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해 방과 후 심화특강, 또래 멘토링, 과학탐구 영역 등 많은 교육 활동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방과 후 학교 같은 경우 국영수사과 5개 영역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래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또래 멘토링의 경우 멘토와 멘티 모두 한 학기당 봉사 시간이 10시간 주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교는 이공계열 진학 학생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탐구 영역을 잠시 보면 올해도 선진학교 탐방이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변동될 사항은 있지만 지금 계획은 선진학교 탐방, 과학 창의력 성장을 위해서 경시대 등 많은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실리진 않았지만 작년 말 과학탐구 프로젝트 발표대회에서 본교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본교는 학교 특색 사업으로 메이크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창출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학생 상담 및 다양한 학부모 연수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에 잠시 보시면 3월 22일, 3월 23일, 3월 24일, 3월 25일에 각각 10학년, 11학년, 12학년 학부모가 진로 특강이 실시될 예정인데 이때에 그 자세하고 구체적인 좋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진학 현황을 잠시 살펴보면 저희 학교는 2016년도에 특성화고에서 일반 계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된 첫 해부터 좋은 입시 결과가 있었고 쭉 2018년, 2019년 살펴보면 짧은 기간에 좋은 입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교의 전 교직원은 학생들이 우수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대학 입학을 위해서 대입 제도를 위해서 잠시 안내 말씀 있겠습니다. 먼저 수험생과 학부모라면 꼭 알아두고 자주 둘러봐야 할 사이트들인데 이 사이트들은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들을 저희 학교에서는 이렇게 학교 홈페이지에 진학 상담, 진학 진로 진학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학교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대입제도 개편 주요 사항에 잠깐 살펴보면 먼저 지금 올해 잠시 그 밑에 보면 학종 운영의 투명성 강화 요 란에 보시면 고교 정보 블라인드 확대, 그 다음에 고교 프로파일 전면 폐지 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의 의미는 모든 고등학교를 동일 선상에 놓고 평가한다는 것이므로 하늘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매우 유리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한월고 전교직원은 우리 아이들이 이런 그 틈새 공략을 절대 놓치지 않고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을 주 위주로 해서 정량평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살펴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료로 제시되어서 정성평가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잠시 보시면 학생생활 기록부에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이 부분이 굉장히 요즘 갈수록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이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이 성실하게 이루어져야만이 자신이 원하는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업 중에 특히 수행평가라든지 탐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성실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모집 정시모집 요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잠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입제도 개편 방안 잠깐만 살펴보면 이게 국어 과목이 공통이 독서와 문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 선택인데 공통으로 독서와 문학을 하지만 이 아이가 선택을 할 때에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에 국어의 경우에는 지문의 길이에 따라서 문제를 풀이하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지문을 독해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살펴보면 공통이 수 1, 2가 있고 선택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렇게 두 개 하나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문과, 이과 구분 폐지하고 선택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이과 학생들이 조금 유리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밑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영어와 한국사가 절대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10학년 때부터 꾸준히 영어를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 분명히 절대 등급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학년부터 영어와 한국사 절대 놓치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학 계열 구분 없이 택 2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문이과, 예전에 문이과로 나누어졌던 계열 구분 없이 아이가 자신 있는 과목 택 2 해서 시험을 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생활부 기재 변경 내용인데 여기에 수상 경력을 보면 수상 내역은 기재가 되지만 대입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기부에 기재는 되지만 대학 입학 시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독서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소논문 기재 금지라든지 봉사활동 지금 현재 10학년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 또한 기재가 안 될 예정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대입 제도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23, 4, 5일 학부모 진학 특강 시에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생활안전환경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생활안전환경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그리고 우리 학교 상벌점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학교 안팎에서 사소한 장난으로 시작된 행동일지라도 친구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신체적인 괴롭힘을 준다면 학교폭력인 것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및 관련 법률에 의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교폭력의 유형을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체폭력입니다. 신체폭력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듯이 신체를 손이나 발 등으로 때려서 고통을 가하는 폭행이라든지 아니면 협박 그리고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인해서 일정한 장소로 유인하는 행위들을 학교폭력, 신체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라든지 때리기, 밀치기 등 행동도 학교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어폭력입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이 됩니다.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범죄이고 진실이더라도 범죄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를 쓰거나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 예를 들어 죽을래라든 문자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말을 할 때도 협박으로 인해서 언어폭력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품갈취입니다. 돌려줄 생각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 이렇게 공갈 협박에 해당이 되고 금품갈취에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는 강요입니다. 속칭 빵 셔틀이라든지 요즘 와이파이 셔틀 등 이런 것들도 학교 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따돌림.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피하는 행위라든지 골탕을 먹이는 행위 이런 것들은 따돌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성폭력입니다.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성적 불용감과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버 폭력. 특정인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카페라든지 채팅창에 올리는 행위, 그리고 특정인에 대한 허위글을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이라든지 SNS, 카톡을 통해서 공개하는 행위는 전부 다 사이버 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숙지하셨다가 가정 내 자녀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약에 학교 폭력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은 언제 신고하냐면 학생이 학교 폭력을 당할 때 담임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 내 신고가 두렵다면 117이라는 학교 폭력 신고 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 전화해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상담 선생님 그리고 교과 선생님에게도 도움을 요청하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이 일어나게 되면 피해 학생이 전문 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심리 상담 및 조언 그리고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 학생이 모두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폭력을 하게 되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와 함께 그리고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 보복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며 학교에서 교내 봉사 또는 사회 봉사 그리고 특별 교육 이수,
그다음에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등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특별교육 이수는 가해 학생과 가해 학생 학부모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우리 학교 상벌점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상벌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거나 흡연 1회로 적발이 될 시 선도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 내 교내 봉사를 실시하고 벌점 60점, 흡연 2회가 있을 시에는 사회봉사, 벌점 80점, 흡연 3회 있을 시 특별교육 이수, 그리고 벌점 100점, 그리고 흡연 4회 또는 무단결석 30일 이상일 때는 선도위원회 결과에 따라 퇴학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우리 상벌점 기준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회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본 생활 예절과 수업 태도, 용의 복장에 대한 규정인데 특히 학생들이 염색이나 파마, 그리고 화장, 매니큐어, 서클렌즈, 장신구, 귀걸이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학생들 치마가 짧게 수선하는 경우 용의 복장에 벌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예방연수입니다. 아동학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와 아동학대 범죄, 학교폭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학부모에 의한 체벌, 폭언, 욕설, 방임 등은 아동학대 행위인 동시에 학교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PPT 화면에 보시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방치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우울증이나 주의력 결핍 장애, 신체적 손상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아동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학부모님께서 알아야 될 아동학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그리고 아동의 학습권을 박탈하는 행위, 그리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강요된 행위, 그리고 아동의 복지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하하는 행위, 이 모든 것이 아동학대에 해당이 되며 만약에 아동학대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많게는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가 있다는 점 꼭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는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할 아이가 아니다. 그리고 평범한 아이라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좌절감 혹은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안전지대라는 건 없습니다. 아닐 거라고 안심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을 조금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살 시도를 예측할 수 있는 신호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보면 행동 신호, 언어 신호, 그리고 기타 신호 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PPT 화면에 있는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자살 징후가 보이거나 유사 예방할 수 있는 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번 없이 117을 누르거나 우리 학교에 전문 상담 교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학교에 연락을 하시면 상담이라든지 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활안전환경부에서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학부모 임원 안내입니다. 며칠 전에 학부모 임원 구성에 대하여 문자도 보내고 학교 홈페이지에도 공지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 총 9분이 정족수로 참여해 주셔서 무투표로 당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회장에는 윤일, 부회장 황종년, 감사 백지영, 12학년 임원 김언영, 김지연, 11학년 임원 서원정, 임현희, 10학년 임원 변지연, 이혜진, 총 9분이 학교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에 각 가정통신문부터 학교 생활에 필요한 여러 정보와 자료를 탑재하고 있으니 수시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유익한 정보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그 학부모 연수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3월 23일 10학년 학부모, 3월 24일 11학년 학부모, 3월 25일 12학년 학부모 진로 진학 특강이 있을 예정입니다. 사전에 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특강 신청하실 학부모님께서는 담임 선생님이나 저희 부서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자료와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학교폭력 상벌점 기준, 불법 잔조금, 아동학대 예방, 청소년기 건강, 청소년기 자녀를 돕기 위한 학부모 자살 예방, 그리고 한월고 학부모회 규정 등 내용들을 같이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학년도 하늘고등학교 학부모 총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